베어마켓이 드디어 온 것인가? JP모건에서 나온 자료인데 상당히 시장이 좀 흐름이 안 좋아요. 주식, 채권, 금, 커머더티, 뭐 코릴레이션도 다 깨져버려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현금 이외의 모든 자산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.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낙관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왠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JP모건이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판단은 물론 본인이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서두에 밝혀두는데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좀 낙관론자가 사실은 좀 나은 것 같아요. 이제까지 뭐 100년이 넘는 금융시장의 역사상 중간중간에 뭐 심지어 많은 금융위기도 있었고 또 크고 작은 시장의 어떤 하락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무상향을 했잖아요.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낙관적인 스탠스를 가지시는 게 정말 길게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JP모건도 사실 뭐 비슷한 생각인데 가장 나쁜 뉴스가 뭔지부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나중에 종합적인 의견 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들어서 9월 달이 주식시장상으로는 제일 안 좋았던 달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셔윈 윌리엄스라는 회사, 뭐 마이크론, 베드베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가장 먼저 어닝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내비쳤는데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. 그 이유인즉슨 이제 서플라이 여러 가지 버틀렉이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생산자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대신에 이 모든 비용 전가를 사실 시킬 수 없는 섹터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이게 마진에 압박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걸 이제 이유로 얘기했죠.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. 애널리스트들이 과연 이 세 개 기업만 그런 것인가 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.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선빵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 또한 사실 뭐 대동소이하지 않겠냐.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핵심이 이제 earning인데 실적인데 그런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. 최근에 JP모건에서 이제 또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관해서 마이클 샌벨리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주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거든요. 요거는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한번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사실이에요. 팩트고 하드 팩트고 지금 여러 가지 공급망의 이슈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지고 물건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고 화물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.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말할 것도 없고요. 물론 좀 나아지긴 하지만. 그래서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오랫동안 셧다운했죠. 8월 말인가 셧다운했는데 최근 뉴스로는 이제 10월 초부터 좀 이제 다시 연다고는 하더라고요.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었고 뭐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영국에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이 없다 그러죠.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떤 버틀렉을 볼 수 있는 롱비치 이런 쪽에서도 뭐 배들이 와도 지금 뭐 내리질 못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지표들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3분기 GDP 그로스를 벌써 하향 조정했어요. 피크일 때 대비 거의 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이제 또 불확실성 있죠. 정부 부채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사실 싸우고 있어요. 물론 최악의 경우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. 당장의 가버먼트 셧다운 미국 부채 상한 이슈는 좀 이제 딜레이 시킨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불확실성을 이제 시장에다가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. 당분간 시간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인프라 관한 딜도 뭐 여전히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고 그러던 와중에 지금 가장 좀 약간 민감한 게 10년물 국채인데 뭐 미국 국채만 볼 게 아니라 영국 국채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 봄 이후로 처음으로 1%대 이상으로 지금 회복을 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40bp 올라갔고 미국채 같은 경우도 7거래일 동안 25bp 굉장히 가파른 속도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수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가파른 속도 올라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. 연초에 사실 금이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. 2월, 3월 사이에 미국채 금리가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때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죠. 그때 데자뷰 아닌가 싶어요. 지금 약간. 그래서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게 리스크 패러티 전략 프록시를 보는 게 RPAR ETF인데 그거 상당히 지금 흐름이 별로 안 좋죠.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, 변동성,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S&P 500 지수가 가파르게 조정받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거고요. 그래서 2020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100 이동평균선 밑으로 지금 거래가 됐고요. 특히나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계속 그 롱 듀레이션 에셋에 해당하는 그 섹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이 많은 이제 테크놀로지 섹터,
그리고 유틸리티 골드 같은 경우도 다 빠졌어요. 빠진 이유는 좀 다른데 일단 롱 듀레이션 에셋 성격을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섹터는 빠진 건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해되시죠?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로 봤을 때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이 많기 때문에 먼 미래에 로드가 많이 걸리잖아요. 실적이라는 게. 근데 할인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현재 뭐 넷 프레젠 밸류를 봤을 때 사실 뭐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거죠. 유틸리티라는 골드 같은 경우는 채권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대체제 관계인데 채권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거죠. 안전자산으로서 역할도 좀 약해 보이니까 또 특히나 유틸리티도 또한 주식이긴 주식이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쳐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그중에 특히 안 좋았던 게 테크놀로지, 유틸리티, 뭐 골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은데 그럼 반드시 안 좋게만 생각해야 되냐, 뭔가 좀 굿뉴스는 없냐라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연준이 긴축적으로 지금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데 그 뒤 이면의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본질적으로 계속 경기 회복이 일어났던 거죠. 그동안 했던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비상조치였잖아요. 자생적으로 지금 경기가 굴러가기 어려우니까 보조 수단으로 한 건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경기가 다시 노멀라이즈 되면서 정상화되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였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고, 실질적으로 지금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뭐 레스토랑 스펜딩이라든지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된 뭐 여행 이런 쪽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이미 꺾였잖아요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미 지나갔다. 그래서 경기 회복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, 주식시장도 이런 걸 좀 눈치채고 있었는지 모든 섹터가 다 빠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에어라인 스탁 같은 경우가 8월 말 이후로 한 10% 정도 올랐고, 에너지 섹터도 지금 5% 올랐거든요.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5%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, 물론 이제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못 메꿔주긴 하고 있어요. 지금까지 특히나 9월부터. 하지만 그런 갭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다는 거죠. 한마디로 나쁘긴 나쁜데 그 갭으로 봤을 때 이제 덜 나빠지는 구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거죠.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베어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다를 게 없다는 게 JP 모건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.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그로스 레이시 피크한 거는 이해를 한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아직까지는 경기 확장을 위협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. 기업 대출 펀딩 레이시라든지 가게들의 어떤 대출 이런 걸 보게 되면 특히 모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적인 수준이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고, 공급망 이슈는 결국 다시 보게 되면 수요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행복한 고민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중간중간에 헤드윈드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향후 한 12개월 정도 봤을 경우에는 이 정도 조정은 바잉 오퍼튜니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. 이게 크라이시스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고 대세 하락이 아니라 일종의 소프트 패치라고 그랬잖아요. 상승하는 구간에 조금씩 성장이 둔화될 때 의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10월 말까지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, 급하지 않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JP모건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드 사이클로 들어갔잖아요. 특히 이렇게 불안한 시기일수록 재무제표가 좀 튼튼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하이 퀄리티 회사들, 그리고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금리가 조금씩 더 올라가더라도 부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업 자체가 뭐 존속이 어려워질 만큼 뭐 그 정도의 위험이 없는 그런 하이 퀄리티 회사들을 위주로 사는 게 좋고,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종목 선택, 섹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 액티브한 전략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 좀 짧게 했는데 불안하시겠지만 대세 하락하고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. 하지만 당장에 어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간을 한 10월 말 정도까지는 좀 불안한 움직임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용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